최신성, 대중성, 이슈성, 검색량 등 우선순위를 반영해 구성하며 불필요한 서론 없이 본문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위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및 시장 공정화, 공정위원장의 쏟아진 현장 목소리.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병기 신인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중소기업계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공정위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제도가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는 미국식 소송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 행위 입증을 쉽게 만들어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셋째,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을 물린 금액을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해달라는 건의입니다. 넷째,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협의 요청권을 부여해 집단적으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에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디지털 경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공정화 법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 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 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 회장 등 40여 명의 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의 50%가 원청인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법과 제도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응답할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2위, 클릭 한 번에 비상금 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마이너스 통장 급증.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 기존에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웠던 이른바 신파일러들이 클릭 한 번으로 비상금을 대출받는 인터넷 전문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대거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약 1조 2천억 원이 인터넷 전문은행 비상금 대출로 공급됐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고액대출 한도는 줄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한도의 비상금 대출은 쉽게 접근 가능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쉽고 빠른 대출의 장점과 함께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3위, 금리 인하 소식, 기술주 강세 뉴욕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금융계에 영향을 미치는 뉴욕 증시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날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엔비디아의 인텔 지분 투자 소식이 더해지면서 AI, 반도체 대표주 등 기술 관련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이 주목됩니다. 한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는 투자자들의 금리 부담 완화, 달러 약세,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이동 등 파급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이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주 강세와 맞물린 미국 증시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4위, 현대차 25% 관세, 이익률 1%포인트 하락, 자동차 수출 구조 변화 예고. 다음은 자동차 업계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현대자동차는 25%의 관세 도입 시 이익률이 1%피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장감 있는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현지 생산과 고부가 가치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비자 가격 인상, 수출량 조정 등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낙관적인 전망 대신 미래 시장 구조와 공장 운영 전략을 다시 계산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수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하는 큰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5위, 만성 폐질환 몰라. 내년부터 56세에서 66세 폐기능 국가검사 도입. 마지막 경제 분야 주요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만 56세와 66세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른바 COPD는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여기에 국가가 직접 나서 조기 진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의 검사 안내를 받게 되며 폐기능 검사로 기도 폐색이 있는지, 폐렴천식 징후가 있는지 등을 검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의 숨가쁨, 만성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보다 적극적인 건강검진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오늘의 경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